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종목이 상장하죠. 시프트업입니다. 공무주 시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 상장했으면 더 금상첨화였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초대형 종목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상장일에 참고할 만한 매매 데이터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7월 11일 목요일에 단독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시프트업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청약을 했는지 지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배정 결과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종 의무 확약이 46.9%로 확정이 되었는데 수요 예측 때보다 1.5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개인적으로 50% 넘겨주길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확약도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6개월이 23.4%, 세 달은 15.7%로 장기간 확약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확약 퀄리티도 좋습니다. 기관 배정 결과를 보면 외국인인 물량을 가장 많이 받아갔는데요. 약 204만 주로 전체 수량의 3분의 1을 가져갔고 두 번째로는 연기금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204만 주 중에서 약 2만 주만 15일 확약을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물량은 확약을 걸지 않았거든요. 상장일부터 물량이 대부분 나온다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배정 수량의 87%를 확약을 신청하고 받았는데 특히 확약 대부분이 6개월 확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이즈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패시브 수량으로 담아야 되는 물량들 일부를 청약으로 받고 이 물량 대부분은 확약으로 묶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지난번 마린솔루션 때도 동일하게 나왔었는데요. 마린솔루션도 외국인이 196만 주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받았고 특히 확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상장일에 외국인 물량이 대량으로 나올까 흐름을 걱정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여하튼 이런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상장일에 791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13.6% 물량만 유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유통 물량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은 약 4,700억 원 정도 되는데 유통금액이 가볍지는 않지만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통금액도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물량 구성을 보면 공모주주가 470만 주, 기존 주주는 321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공모주주가 약 150만 주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면 재무적 투자자 두 곳에서 약 16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소액 주주가 약 158만 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공모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대부분 상장일에 나올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조금 볼 텐데요. 시프트업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3조 5천억 원으로 상장합니다. 최근 4개분기 동안 순이익은 약 1,067억 원이었으니까 PER은 32.6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국내 대표 게임 종목인 크래프톤은 현재 PER이 19.7배이고 NC소프트는 26.4배이거든요. 국내 경쟁사보다 더 높은 밸류로 상장한다는 부분은 약간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넷마블 같은 종목 지금 2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약 4조 8천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현재 PER 155배로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PER은 종목의 밸류를 측정해보는 아주 간단하고 좋은 수단이지만 이 PER이 모든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프트업은 2분기부터 콘솔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실적이 반영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2분기에 실적이 반영되면서 4월 영업이익이 159억 원, 그리고 5월에는 195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259억 원이었으니까 2분기는 벌써 5월에 1분기 영업이익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밸류 부담감을 어느 정도는 감소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최근 공모주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상장했던 이노스페이스 주가가 거의 올라가지 못하고 공모가보다 크게 하락해서 마감했고, 하스도 상장일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하이젠 RNM은 공모가 3배까지 좋은 시세가 나왔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공모가 2배를 넘겨주는 종목이 없었고요. 그리고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거의 올라오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상장일 단타 심리가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공모주는 상장일 시장이 마감되고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끝나는데요. 공모주로 받았던 수량 대부분을 상장일부터 정리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 동향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스와 이노스페이스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시프트업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즉 초대형 종목들은 어차피 나중에 코스피 200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담아두는 패시브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지난번 마린솔루션의 경우에도 상장일에 외국인은 물량을 정리를 했었지만 오히려 국내 기관은 약 104만 주를 담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관 투자자의 매수 주체가 연기금이었는데 연기금이 상장일에만 82만 주를 매수하고 며칠 뒤까지 계속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프트업도 연기금을 포함해서 패시브 수급이 상장일부터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공모주 흐름과는 약간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 단위로 상장했던 두 종목 상장일 흐름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마린솔루션은 약 40% 정도 상승해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전 내내 거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횡보를 시키다가 점심때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고점을 유지하면서 종가가 거의 상장일 최고가 근처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올해 초에 상장했던 조단위 공모주 APR은 다른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80% 정도 상승해서 출발을 했지만 시작 직후에 주가를 약간 올렸고 바로 크게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APR은 조단위 공모주였지만 일반 공모주와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장했던 조단위 공모주 APR과 마린솔루션은 정반대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기존 주주의 물량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APR은 유통 물량 대부분이 기존 주주 물량이었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도 전체 주식의 3분의 1이나 되는 아주 많은 물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주가 쏟아내는 물량을 상장일 수급이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린솔루션은 기존 주주가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하나도 없었다 보니까 결국은 연기금 같은 큰 수급과 상장일 개인 수급이 합쳐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프트업은 기존 주주 물량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많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마린솔루션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프트업은 공모가가 6만 원이었고요. 요즘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공모가 2배까지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50% 정도 상승한 가격인 9만원 전후로 초반 시세가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여하튼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공모주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프트업은 비례 경쟁률이 약 700대 1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례 한 주 증거금이 2,100만 원이 필요했었고 파킹 통장으로 이틀 이자가 약 3,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킹 통장으로 청약을 했다면 손익분기점은 64,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금리 6% 마이너스 통장은 이틀 이자로 약 6,900원이었으니까요. 마통으로 청약을 했다면 68,000원 정도를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호가창을 같이 보는 라이브를 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가격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낼 생각이니까요. 청약하셨던 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